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작스.rs는 RESTful 웹 서비스를 위한 자카르타 2 스펙이라서 원칙적으로 RESTful 요청에 대한 구현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응용하면 웹 화면을 개발하는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지그백 위드 작스.rs는 작스.rs로 웹 화면 개발까지 가능하게 확장해줍니다. 지그백 위드 작스.rs 모듈의 다운로드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들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터미널 패널을 열겠습니다. 지그백 위드 작스.rs의 압축을 풀 src/main/web app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wget으로 지그백 작스.rs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그백 작스.rs의 압축을 풀면 웹 inf 디렉토리가 덮어 씌워지는데 앞선 영상에서 저지 구현체로 애플리케이션 패스를 web.xml 파일에 설정했으므로 깔끔하게 웹 inf 디렉토리를 먼저 삭제해 놓겠습니다. 지그백 작스.rs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web.xml 파일도 설정에 맞게 새로 추가됩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지그백 위드 작스.rs 모듈은 실행 환경에 맞춰 배포된 상태이므로 지그백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웹 inf/lib 디렉토리의 자르 파일로 제공됩니다. 실행 환경에서는 해당 디렉토리에 자르 파일이 있어야 자동으로 인식되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이들 자르 파일도 디펜던시즈에 추가해줘야 하는데 그래들의 와르 태스크로 배포 파일을 생성할 때 디펜던시즈에 설정된 자르 파일들이 웹 inf/lib 디렉토리에 복사되면서 충돌이 나므로 추가로 제외하는 설정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발 환경이므로 웹 inf/lib 디렉토리를 src/main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설정 파일들은 .vs 코드 디렉토리에서 관리됩니다. 작스.rs도 서블릿처럼 와스 위에서 실행되는 플랫폼이므로 서블릿 프로젝트에서 .vs 코드의 설정 파일들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tasks.json 파일은 톰캣 실행과 관련된 태스크를 등록하기 위해 이미 복사했었으므로 나머지 dino.json씨와 settings.json 파일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숨긴 파일들을 표시해서 설정 파일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그백은 디노를 통해 타입스크립트를 백엔드뿐만 아니라 프런트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노에 프런트엔드에서 사용되는 돔 객체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정해야 하고 워크스페이스 설정에 디노 config로 dino.jsonc 파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워크스페이스에 설정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settings.json 파일을 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런타임 언어가 노드.js 기반이라서 임포트 구문 등이 에크마스크립트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그백은 표준 에크마스크립트를 준수함으로 디노의 활성화를 권장하며 트랜스파일 작업 역시 디노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트랜스파일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빈 디렉토리는 그래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사용되는 디렉토리이지만 개발자는 이 디렉토리를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숨기는 것이 개발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빈 디렉토리는 보통 실행 바이너리 파일들이 관리되는 디렉토리로도 사용되므로 유저 세팅즈에 적용하는 것보다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게 숨겨야 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이 많이 열려 있으면 어수선하므로 열려있는 파일들을 닫고 숨긴 파일들을 숨기겠습니다. 유저 설정 파일을 열겠습니다. 최신 그래들에서는 gradle.properties 파일이 추가되었는데
개발 집중을 위해 이 파일을 숨기겠습니다. 지그백 작스 RS는 추가로 커맨드 브릿지와 지그백 작스 RS 라이브러리가 더 사용됩니다. 이들 자르 파일에 대해서 디펜던시즈에 설정하겠습니다. 지그백 작스 RS 일부 기능에 서블릿이 사용되므로 서블릿 API 라이브러리를 컴파일 온리로 추가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버전을 플러스 기호로 설정하면 라이브러리들을 항상 최신 버전에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버전을 최신 버전을 유지하게 하겠습니다. 지그백 작스 RS에서 추가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디펜던시즈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그백 작스 RS는 HTML 템플릿으로 타임리프를 지원합니다. JSP는 서블릿의 종속적인 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고 MVC 패턴에서는 더 이상 필요없는 오래된 기능이 포함된 면도 있으므로 지그백 작스 RS는 타임리프만 지원합니다. JSP는 내장 객체를 통해 직접 값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JSP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유용할 수 있으나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고 MVC 패턴에서는 컨트롤러를 통해 얼마든지 바인딩이 가능한 정보들이라서 불필요한 오래된 기능일 뿐입니다. 저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정된 그래드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애석하게도 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에러가 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빌드.그래드 파일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과 관련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스프링 부트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빌드.그래드 파일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경고대로 3.4.0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수정된 그래드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빌드.그래드 파일에 표시되던 경고가 에러로 바뀌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캐시 때문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종료하겠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닷컴피그 디렉토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워크스페이스 스토리지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해당 디렉토리를 비우면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프로젝트들의 캐시가 지워집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시작할 때마다 그래드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작스 RS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들은 어수선함으로 모두 접겠습니다. 작스 RS로 웹화면을 개발하기 위해 지급백 위드 작스 RS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설정까지 하느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index.html 파일을 타임리프로 작성하겠습니다. 타임리프는 내추럴 템플릿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변수도 HTML 엘러먼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타이틀은 서브 엘러먼트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변수를 텍스트 노드로 처리하겠습니다. 대괄호 2개로 묶어주면 됩니다. 파비콘 파일이 루트 경로에 없거나 설정하지 않으면 개발자 도구의 404 에러가 표시됩니다. 지급백은 기본 파비콘 파일을 제공하므로 이 파일을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컨텍스트 패스로 작스 RS 스파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파비콘 파일 경로에 컨텍스트 패스도 표시해줘야 하는데 타임리프는 기본적으로 내장 변수가 없으므로 컨트롤러에서 컨텍스트 패스 정보도 바인딩해줘야 합니다. 타임리프 관련 속성임을 th 네임스페이스로 표시해주겠습니다. 필터로 값을 묶어주면 문자열과 변수가 섞여 있는 문자열 조합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스 RS는 와스 위에서 실행되는 플랫폼이므로 지급백 위드 작스 RS는 별도로 컨트롤러에서 바인딩하지 않더라도 타임리프의 지급백 변수 객체를 제공하고 컨텍스트 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디 밑에 헤더에는 스팬 엘러먼트로 처리하겠습니다. 타임리프 관련 속성임을 th 네임스페이스로 표시하면서 텍스트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백 위드 작스 RS에서 제공하는 타임리프의 지급백 변수 객체에는 컨텍스트 패스와 더불어 리퀘스트 베이스도 제공합니다. 리퀘스트 베이스는 컨텍스트 패스와 애플리케이션 패스가 합쳐진 경로입니다. JSP에서는 내장 객체가 제공되지만 타임리프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서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에서 바인딩해줘야 합니다. 보안상 템플릿에서 서버 정보들을 바로 뽑아낼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템플릿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오래된 기능일 뿐입니다. 작스 RS로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index.html에 대한 패스를 클래스의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getMethod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프로듀시즈 어노테이션의 텍스트 HTML 컨텐트 타입을 설정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어노테이션을 통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주입하겠습니다. 템플릿 디스패처를 생성할 때 주입한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합니다. 템플릿 디스패처를 통해 파라미터들을 객체로 받겠습니다. 파라미터 객체에서 플랫폼 값을 뽑아내겠습니다.
바인딩할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플랫폼 값을 바인딩하겠습니다. 값이 없으면 JAX-RS를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서버 정보도 컨트롤러로 바인딩해줘야 합니다. 템플릿 디스패처의 렌더 메소드로 요청 주소의 타임리프 파일의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라우팅해줄 수 있습니다. 톰캣을 실행하겠습니다. 소스에 집중하기 위해 터미널 패널을 숨기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급백 위드 JAX-RS는 애플리케이션 패스를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매핑해줍니다. JAX-RS는 애플리케이션 패스를 설정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 패스로 시작하는 요청 주소에 대해서만 처리되므로 요청 주소의 애플리케이션 패스까지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루트 경로도 애플리케이션 패스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스태틱 파일들의 라우팅도 JAX-RS로 다 구현해야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스프링 부트의 경우 스태틱 파일들도 클래스 패스가 잡힌 경로로 되어 있어서 라이브 리로드로 개발할 때 자동으로 스태틱한 파일들로 트랜스파일되는 기능이 있다면 스태틱 파일들을 불러오기도 전에 스프링 부트가 계속 재시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백 위드 JAX-RS는 스태틱 파일들의 경로를 애플리케이션 패스와 분리하고 애플리케이션 패스는 루트 경로가 아닌 경로로 구현하여 스태틱 파일들은 WAS의 웹 app 경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